자, 이번에는 24년 1회 전기기사 영역에 있어서 전자기학에 대한 수문항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사항 전달해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볼 문제는 실제 문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문항에 있어서 조건과 보기, 수식값의 의미로 작성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BT 시험 특성상 개별로 출제 문항이 높은 확률로 다르게 출제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부터 볼 수문항도 보건 문항이긴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갔을 때 저와 함께 보는 이 문항들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시험 내가 치러 가면 이거 무조건 나와, 이런 식으로 맹신하시지는 마시고요. 아, 이런 게 나왔었더라, 이런 게 나왔구나, 참고해볼까, 이런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같이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무한히 넓은 도체 평면판에 면 밀도 시그마의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전기역선은 면의 수직으로 나와서 평행하게 발산한답니다. 그리고 물어본 것은 이 평면의 전기의 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물어본 거는 요 놈이 되겠네요. 무한 평면 도체에 있어서 전기의 세기. 그럼 여기서 좀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무한평면도체의 전기의 세기는요, 어떻게 표현되더라? 이 입실론 분의 시그마가 되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문을 보면 매질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질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요놈 진공 또는 공기 중 기준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바로 여기에 있는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면적이 S로 주어졌고요. 극파의 거리가 Dm의 편파 콘덴서의 비유전열 입실 S의 유전체를 채울 때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단순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정전 용량에 대한 공식을 고르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 다시 체크를 하면 평판 콘덴서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 친구에 대한 정전 용량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D분의 엡실론 S요. 근데 우리가 좀만 더 자세히 쓴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비유전율, 공기 또는 진공 중의 유전율, 그리고 면적력. 그리고 이렇게 수식을 썼을 때 기본적인 단위는 페럿이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은 바로 이 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1kV로 충전된 어떤 콘덴서의 정전 에너지가 1줄일 때, 요거는 조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콘덴서의 정전 에너지가 1줄일 때 이 콘덴서의 크기는 몇 마이크로페럿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의 핵심 문구는 요거죠. 콘덴서의 정전 에너지.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부릅니까? 콘덴서의 축적 에너지라 부릅니다. 그쵸?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놈과 짝꿍 개념의 친구 하나 더 있죠. 어떤 게 있냐면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요. 자, 일단 요놈들에 대한 수식관계 간단히나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C바 자승 이런 식으로 갖고 갈 수가 있고요.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는요, 2분의 1 Li 자승 이렇게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조금 비속어처럼 보이지만 들리지만 간단하게 다시 체크를 하면 2분의 1 C바 자승 2분의 1 Li 자승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 요거 잘 안 까먹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물어보는 것은 콘덴서의 크기입니다. 근데 단위를 보면 정확하게 뭐에 대해서 묻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정전 용량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수식을요, 정전 용량에 대해서 표현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기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걸 그대로 대입을 해봅시다. 자, 축적된 에너지가, 다르게 콘덴서 정전 에너지가 1줄, 그 다음에 전압이 1kg죠. 그러면 10의 3승에 있다가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다시 쓴다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2 곱하기 10에 이놈 뒤집어서 마이너스 6승, 그리고 단위로 표현하면 페럿. 그쵸? 근데 지금은 마이크로 페럿으로 물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마이크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이크로 페럿이 답이 되더라.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반지름 2mm의 두 개의 무한히 긴 원통 도체가 다르게 말하면 이 원통 도체는 우리가 선도체더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어쨌든 이놈이 중심 간격 2m로
진공 중에 평행하게 놓여 있을 때 1km 당의 정전 용량은 약 몇 마이크로페럿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여기 주어진 조건을 봤을 때 이 문제는 평행 도선에 대한 정전 용량 공개식을 떠올리면 일단 1차적으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한번 떠올려보면 얘는요, 파이 엡실론 제로 나누기 ln a분의 d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진공 중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자, 제가 아래쪽에 참고적으로 요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동축 케이블요. 자, 동축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2파이 엡실론 제로 ln a분의 b요. 그렇죠. 그래서 2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요거는 확실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를 한번 적으면 우리가 이 수식을 썼을 때 단위는요. 페러 퍼 미터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얘도 페러 퍼 미터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미리 하나만 좀 체크를 하자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구해야 되는 것은 1km 당의 정전 용량이 됩니다. 그럼 얘를요 단위로 바로 표현을 하면 마이크로 페럿 퍼 킬로미터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 결과값을 계산해 가지고 이런 단위로 환산을 해 줘야겠구나. 그쵸? 그럼 우선에 일단 요 놈을 가지고 답부터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결과값부터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주어진 조건을 토대로 그대로 일단 한번 넣어보면 우선 이 수식 자체에 파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공 중에 유전율이 필요합니다. 저는 바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8.8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요. 자, 그 다음에 ln 해놓고 자, 안에 a 값과 d 값을 넣어야 되는데 a가 뭡니까? 그냥 작은 거. d는 뭐예요? 큰 거. 그렇죠? 작은 거. 반지름 주어진 이놈이 a가 될 거고 큰 값, 간격이가 t가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대부분의 수식은요, 어떤 길이 값이다. 그럼 그 단위를 뭘로 표현합니까? 미터야. 그죠?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반지름은 2mm라고 주어져 있는데, 요 놈을 미터로 환산해서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즉, A 자리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D는요, 그냥 2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요 놈을요, 우리가 계산기에 두드려 보면 계산기에서는 어떤 값이 나오느냐?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단위를 체크하면 이때 단위는 뭐가 된다? 페러퍼 미터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값을 뽑아냈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값은 이 단위를 갖는 값입니다.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변환을 시켜야 될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단위 변환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여기에 필요한 값들 요거를 한번 다 적어 보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일단 분자에 마이크로가 오려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 필요해. 그쵸? 이것 자체가 마이크로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필요한 걸 먼저 적으신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적고 나면 원래 수식은 요건데 이상기 그냥 추가가 됐죠. 이러면 수식 자체가 아예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바꾸기 위해서 이놈과 반대되는 것을 취해줍니다. 그럼 실제 이 두 개 연산하면 1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보통 단위 환산을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 단위를 보면 분모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키로라는 단위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쓰겠습니다. 분모에 키로니까 10의 3승이 필요해요. 그럼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걸 한번 취하면 되더라.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 자체가 마이크로가 되는 거고요. 이것 자체가 뭐가 됩니까? 키로야. 그쵸? 그러면 끝났습니다. 요걸 다시 쓰겠습니다.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일단 앞에 그대로 쓰고요. 자, 요 부분을 묶어가지고 단위를 마이크로페러 퍼 킬로미터로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 이것만 연산해 주시면 끝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페러 퍼 킬로미터가 되더라. 그래서 답은 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단위 환산이 아직까지도 조금 버겁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했던 것처럼 단위 환산할 때 필요한 값 쓰고 얘를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반대되는 것을 하나씩 붙여주는 형태로 변화를 해보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5번째 문제입니다. 펜파 콘덴서에 어떤 유전체를 넣었을 때 전속 밀도가 이렇게 나왔고요. 단위 체육당 정전 에너지가
이렇게 하면 됐답니다. 이때 이 유전체의 유전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핵심적인 문구는 일단 요 놈이 될 겁니다. 체육당 정전 에너지. 그럼 당연히 우리가 요 놈에 대한 관계를 또 떠올릴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단위 체육당 정전 에너지는 일단 첫 번째 2분의 1 입실론 E 제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 DE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입실론 분의 T 제곱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요, 줄, 퍼, 미터, 3승이 되더라. 그죠? 근데 지금 보면 단위 최적당 정전 에너지라고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놈 말 자체가 뭐가 됩니까? 1세제곱미터당 에너지가 되더라. 그렇죠?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지문을 보면은 전속 밀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율을 물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두 조건으로만 표현되어 있는 수식을 고르면 요 놈이 될 겁니다. 전속 밀도와 유전율. 그러면 우리는 이 관계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유전율에 대해서 바로 이항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거 그대로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전속 밀도는요,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리고 전체 제곱해줘야겠죠. 요 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2 곱하기 에너지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 아니네.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기에 넣기만 하면 끝나겠네요. 그쵸? 그래서 실제 계산기에 넣어보시면 계산기에서는 2.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이라는 값을 뱉어낼 겁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답은 2번요. 참고로 말하면 관련도 문제 중에 여러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전율을 물었지만 관련도 문제에서는 유전율 대신에 비유전율을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도 한번 생각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 결과를 가지고 비유전율을 구한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전체 유전율은요, 비유전율 곱하기 진공중의 유전율 아닙니까? 그럼 끝난 거죠. 우리가 방금 했던 이 값에다가 이렇게만 연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시 위에 값에다가 이 값에다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만 계산하면 값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요 문제에 대해서 풀고 넘어가기보다는 어쨌든 우리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서 이런 것도 출제가 되었었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신다면 실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크게 당황할 일 없이 맛있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문제입니다. 진공 중에서 반지름이 여러 컬럼 되는 도체구 A와 내외 반지름이 요거 및 요거인 도체구 B를 동심으로 놓고 도체구 A에 요런 전하를 대전시키고 도체구 B를 접지했을 때 이 도체구 A의 전위는 얼마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주어진 것을 그림으로 살짝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실제 요 조건 하에서 다시 표현을 하면 안에 있는 게 도체구 A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값을 뭐 각각 환산한다라고 치면은 이 값이 가장 작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안에 있는 도체구 A가 되더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반지름이 얼마가 된다? 25분의 1이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도체가 비도체가 되는데 보면 내외 반지름이 각각 이렇게 줬습니다. 즉 내측 반지름, 외측 반지름. 그렇죠? 그래서 뭐 간단히나마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여기다가 표현을 해봅시다. 요게 내측 반지름, 요게 외측 반지름요. 아이고. 자, 그래서 이 도체구 B에 대한 내측 반지름이 얼마? 20분의 1m요. 외측 반지름이 10분의 1m요. 이렇게 표현되는 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조건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내부에 있는, 어차피 동심으로 났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될 건데, 이 내부에 있는 이 도체구 A에만 몰랐다, 전하를 놨다. 그래서 여기에 전하를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쿨롱의 전을 놨다. 근데 이 B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하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럼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내부에 일단 이런 전하가 있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플러스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전화 아닙니까? 그죠? 자, 요런 양의 전화가 있다면 실제 이 겉에는 지금 전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정전 유도 현상에 의거해서 요 내측 부분에는 마이너스의 전화가, 외측 부분에는 플러스의 전화가 유도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실제 이런 전화로 인해서 발하게 되는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일단 이렇게 한번 형성되겠네. 그리고 외의 도체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외측으로 또 전기력선이 나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 있어서 도체 A에 대한 전위를 묻는 건데 문제는요, 요 내측 공간과 외측 공간을 싹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즉 실제 여기 주어진 데이터 요 반지름이나 요 반지름이나 요 반지름을 싹 다 이용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어진 도체 형태는 뭡니까? 도체 구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도체 구, 다르게 말하면 구도체에 대한 전위의 기본 꼬라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4, 파이, 입실론, R분의 Q요. 맞습니까?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이 R이 뭐죠? 이 친구가 반지름요. 근데 지금 반지름에 대한 개념이 몇 개 있습니까? 3개요. 그럼 이 3개를 요 꼬라지다 그대로만 적용을 해주면 되겠더라. 즉 다시 쓰면 이런 겁니다. 4파이 입실론분의 Q 쓰고요. 반지름을 따로 쓰겠습니다. 우리가 따로 쓰면 R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근데 지금 반지름이 다시 3개니까 얘를 이렇게 쓸 겁니다.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요. 편의상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딱 썼을 때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 순서는 작은 순서다. 즉 A가 가장 작고요. B가 그 다음, C가 그 다음. 우리가 요 도체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이 25분의 1이라는 데이터가 A값, 여기 있는 20분의 1이라는 데이터가 B값, 여기 있는 10분의 1이라는 데이터가 C값.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일단 이 꼬라지 그대로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얘들의 부호입니다. 항상 부호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이 정전 유도 현상을 그대로 갖다 놓고 생각을 하면, 자, 방금 했던 것처럼 이놈이 플러스래요. 그러면 이 바깥에는 마이너스가 유도가 됩니다. 정확하게 플러스와 가까운 쪽에 마이너스가 유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플러스가 또 유도가 돼요. 그죠? 즉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오더라. 그럼 이와 똑같이 얘 플러스 기호, 이거 마이너스 기호, 이거 플러스 기호 쓰면 되겠네. 이렇게 들고 가시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시 도체 구 관계식 떠올리신 다음에 각각의 반지름의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그 순서대로 부호 넣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더라. 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 이 문제는 게임 끝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주어진 거 그대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전하 값이 필요합니다. 쉽게 이렇게 들고 가세요. 여기에 주어진 정보에 있어서 전하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 값밖에 없어요. 이거 그대로 씁니다.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0승요. 아래쪽에는 4 파이 곱하기 입실론 값 써야겠죠. 그죠? 근데 여기 맨 앞에 보시면 조건이 진공중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놈 자체가 진공중의 유전율이 될 거니까 요 값에는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값 쓰겠습니다. 자, A 자리에 뭐 넣으면 됩니까? 25분의 1. 그 다음에 B 자리에 20분의 1. 그 다음에 C 자리에 10분의 1 넣어주면 끝나죠. 물론 우리가 요 놈을 다시 적으면 한 번 더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뒤집어질 거니까 25 마이너스 20. 그렇죠? 이거 부호가 좀 바뀌었죠.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다시 플러스 10.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죠? 어쨌든 요 놈을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계산기에 넣으면 계산기에서는 어떤 값이 나오느냐, 53.9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표현하자면 54 볼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다시 우리가 요 수식을 갖고 간다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더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자유공간 중에 전위가 요렇게 주어질 때 요런 영역의 크기를 갖는 입방체에 존재하는 정전 에너지는 약 몇 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일단 에너지를 구해야 됩니다. 그쵸? 요거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 자기학에 있어서 주로 다룰 수 있는 에너지 관계식 뭐가 있을까? 우선에 지금 보시면 전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 에너지를 물었어요. 그러면 콘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로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적었던 요 놈을 한번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CV 제곱요. 이 친구의 단위가 줄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여기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이 정전 용량 값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얘를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대체 어떤 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 자, 여러분들이 이론상에서 다루는 것 중에 줄의 단위를 갖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우리가 앞에 문제를 풀면서도 살펴봤던 것들이에요. 자, 한번 적으면 이런 겁니다. 즉, 단위 시극당 축적되는 에너지.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주어진 걸 보면 자유공간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 주어진 관계식에 있어서 자유공간이니까 이 유전율에 대한 데이터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니까.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주어진 요소를 보니까 전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각 중에 이 전위 함수와 바로 연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누가 있습니까? 전기가 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유전율에 대한 정보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전기를 또 올려야 되는데, 자, 이처럼 어떤 전이 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전기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거 한번 고려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단위는 뭡니까? 줄이죠. 근데 우리가 이 수식을 쓴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요, 단위가 줄 퍼 미터 3승입니다. 단위가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그냥 라지 W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식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 단위를 이렇게 바꾸려면 이 미터 삼성만 없애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 이 단위를 곱함으로써 처리하면 되겠네. 그러면 미터 삼성에 대한 단위를 갖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최적이 있죠. 즉 결론은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수식 관계에 있어서 요거를 쓸 건데 그냥 이렇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뭘 곱해야 된다? 최적을 한번 곱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단위가 나오겠더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자리를 옮겨 가지고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이것부터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전기 한번 뽑아내 봅시다. 자, 여기서 이 그레디언트를 제가 바로 또 적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전위 함수를 그대로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분배를 한다, 전개를 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놈을 다시 한번 더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제 앞에 있는 항부터 보면 얘는 x에 대한 변미분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x만 고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얘는 필요가 없죠. 자, 얘를 미분했을 때 3이 나옵니다. 근데 뒤에 i가 있으니까 이렇게 붙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걸 보면 얘는 y에 대한 변미분입니다. 그럼 이거 필요 없고 얘만 고려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미분하면 1이 됩니다. 근데 뒤에 j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마지막 항은 Z에 대한 편미분인데 어라? Z가 없어요. 그럼 얘는 필요가 없죠. 얘를 미분하면 0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갖는 이 전개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죠? 실제 2의 제곱이에요.
2의 제곱.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가지고 두 번째 2의 제곱, 즉 전기의 제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뽑아낸 데이터를 보면 지금 이 전기는요, 벡터로 표현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자 보세요. 이 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제곱이니까 얘를 두 번 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기로 이걸 두 개를 곱한다?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내적으로, 하나는 외적으로. 맞나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무슨 값입니까? 스칼라 값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실상 여기에 필요한 값 자체도 우리가 스칼라로서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스칼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내적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i 더하기 j. 솔직히 뭐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얘는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플러스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 연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10이 된다. 그죠? 물론 저는 일단 개념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간단히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스칼라값. 그냥 크기 값이네? 그러면 2의 제곱도 하나의 크기 값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요 놈에 대해서 크기를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루트. 요 놈 3의 제곱, 요 놈 1 제곱.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전기에 대한 크기는요. 루트 10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10이 나오네. 그렇죠? 이렇게 접근해도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요놈에 대한 정보를 뽑아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한번 더 씌워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분의 1 입실론 제로에다가 요놈이 얼마였습니까? 10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다? 최적입니다. 물론 요 앞에 것만 정리하자면 5 입실론 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요놈이 문제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머리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개념적으로 안내를 드리자면 지금 봤을 때 X축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Y축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Z축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입방체는 뭡니까? 이런 정육면체를 의미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여기가 X축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게 0에서부터 1만큼. 그럼 여기가 Y축이라면 0에서부터 1만큼. 여기서 Z축이라면 0에서부터 1만큼. 요거를 의미하는 게 이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요, 물론 수학적으로 표기를 하면 이때 최적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를 최종적으로 연산하면 1이 나와요. 근데 뭐 이렇게 해서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히 이렇게 보세요.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게 전체 최적이죠. 전체 최적을 보니까 x는 이렇게 보니까 1, y도 1, z도 1. 그럼 전체 최적은 1 곱하기 1 곱하기 1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끝입니다. 그럼 결론은 이거겠네요. 우리한테 필요한 에너지는 5 입실론 제로로 계산이 되더라. 자, 그러면 최종 마무리 하겠습니다. 입실론 제로 대신에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넣어줍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4.4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1승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주어진 보기 상에서 고를 수 있는 값은요, 대략적으로 2번이 된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두 종류의 유전율 입실론 1, 입실론 2를 가진 유전체의 경계면에 진전화가 존재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경계 조건을 옳게 나타내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경계 조건에 대한 그냥 수식 관계를 물었습니다. 기죠? 그러면 끝났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경계 조건에 대해서 떠올려 보면, 자, 첫 번째 전개 관계가 있습니다. 전개 관계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 1 사인 세타 1 이꼴 이 2 사인 세타 2가 된다. 맞습니까? 얘를요, 우리가 말로 풀어내면 전개는 접선 성분이 어떻다? 연속이더라.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수평 성분이 같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속 밀도에 대한 관계성이 있습니다. 얘는요, D1 코사인 세타 1 이꼴 D2 코사인 세타 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말로써 표현하면 이 전속 밀도라고 하는 친구는요, 이놈과 반대로 법선 성분이 어떻더라? 이 연속이더라.
다르게 말하면 수직하는 성분이 같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라스트 굴절 법칙이 있죠.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예를 들어 탄젠트 세타 1 기준으로 썼다. 그럼 얘는 입실론 1 나누기 입실론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 조건에 대한 수식관계를 떠올리자면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옳게 표현된 것만 고르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뒤에 정수밀도가 쌓인 헤이 땡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의 코사인 A 바로 땡입니다. 네, 세 번째, 요거 우리가 떠올린 거 똑같다. 그죠? 얘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계도 똑같네요. 이 문제의 답은 3번 되겠더라. 그래서 실상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관계만 안다면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공기 중에서 반지름 0.03m의 구도체에 줄 수 있는 최대 전하는 약 몇 쿨롱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이 구도체의 주위 공기에 대한 절연 내력은 여러 쿨롬 되더라. 자, 근데 보세요. 물론 한글로 절연 내력이라고 주어졌지만 우리가 이 친구에 대한 단위를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는 결국 무슨 값이다? 중계 세기 값이다. 그렇죠? 그럼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전하 값을 구해야 됩니다. 기존. 그러면 Q 하면 막바로 떠오르는 거 뭐가 있을까요? Q는 CV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보시면 이놈이 구도체랍니다. 그럼 이때 C값 어떻게 표현됩니까? 4 파이 입실론 R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뒤에 V 바로 붙여주면 끝나네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전기의 세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전압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얘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아는 관계 중에 이런 게 있죠. 전압 혹은 전위는요. 전개 크기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반지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반지름 여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관계를 떠올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표현을 한다 했을 때 이렇게 되겠네요. 4파이 입실론 R에다가 이놈 대신에 2R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4파이 입실론 R 제곱 곱하기 2가 되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언급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가 주어졌다? 전기의 세기가 주어졌다. 그럼 막바로 구도체에 대한 전기의 세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4 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Q요. 그럼 이 관계를 가지고도 충분히 구할 수 있네. 그럼 다시 Q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4 파이 엡실론 R 제곱 2가 되네.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Q는 CV를 가지고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는 전기관계식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Q는요. 4파이에 있다가 자, 지금 보면 공기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유전율은 공기 중의 유전율이니까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예요? 0.03 놓다다가 제곱해야겠죠? 그 다음에 전기의 세기 5 곱하기 10의 6승이 되더라. 자, 이거를 계산기에 두드리기만 하면 끝나겠네요. 그치요? 그래서 계산기에 넣어보시면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쿨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몇 번 된다? 1번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째 문제입니다.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회로에 새겨야 하는 자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하는 정량적인 법칙을 한번 물었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기전력의 크기가 주어졌고요. 새겨야 하는 자속의 시간적 변화율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토대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기전력의 관계식은요. 요 놈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 수식을 뭐라 부르죠? 다르게 패러데이, 렌츠의 전자유도 법칙이라 부른다. 그죠? 근데 보니까 어라? 뭐죠? 지금 주어진 보기에 이놈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떠올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실제 이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을 묶어서 이렇게 표현한 분이 노이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요, 다르게는 노이만 법칙이라고도 불러요. 요거를 떠올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이 됩니다.